자, 저 수업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 12의 이 문제는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물론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지금 시간은 아예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 구성이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냥 심심하면 그냥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넘겨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뭐뭐 있는지만. 그러면 적어도 익숙해지시잖아.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형사 기록형 핵심 요약이에요. 핵심 요약은 기록의 이제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스크린을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꼭 익혀 가셔야 될 게 이거 증거법 체계요.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라도 이게 어디에 해당해서 왜 증거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실제 이거 뭐 변호사람 좀 그런데 친한 변호사 있는데 얘 국선 뭐 형사 좀 한다고 국선을 뭐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증거 서류에 대한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양한 사례군에서 흔들려 자기가 이게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될지. 특히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아저씨 조서에서는 자필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로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냥. 그죠? 그냥 그 자체로 증거는 그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출제는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스크린 좀 하고 기록형만을 위한 증거법이라고 해서 14페이지로 만들어 놨는데 조문을 외우라는 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 근데 몇 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피신, 이을남의 사경작성 피신 조서는 이을남이 내용 부인함으로 뒤적뒤적 이럴 거예요. 네. 300조 사망에 따라서 증거이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라고 조문을 좀 익히시라고요. 물론 뭐 안 되면 조문 뒤져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잡고 증거법인데 하나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록 구성 예시라고 19페이지로 밀려 있는데 매년 나오는 거라 한번 이걸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게. 이 정도는 쫓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베이스는 되신 거야. 근데 나 이거 모른다. 316조 이항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응용해서. 자, 기록 이렇게 돼요, 보통. 증거 목록을 보면서 고소장 진술조서 이런 거 출석 여부를 하게 돼요. 왜? 310조의 증인 목록에 보면 항상 미실시 내지는 취소, 올해도 그랬고, 그죠? 뭐 불출석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석 불능이 났네? 그 다음에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항상 전문이 나와요. 예.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 예. 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 안에 보면 형식적 진정성이 묻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묻다가 뭐뭐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거기서 항상 나오고 밑에 추측성 진술이 나와요. 그 폼이 딱 정해져 있어. 거기서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공소사실과 관련되는지 메모에서 반드시 하고 들어요. 나중에 일가 이게 무슨 죄인지 뒤적뒤적 하지 말고 적어도 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의 이름들을 옆에 적어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고동창이 지금 무슨 죄와 관련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넘어가서 확인할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잡고 메모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고동창이가 예를 절도다. 그럼 절도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진술 증거겠죠, 결국에는. 진술 증거인데 고동창의 진술 증거가 절도에 관련된 거다. 이건 예를 들어서 권리행사 방해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만 관련돼 있다라는 걸 공사지 붙이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고동창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항상 부동의하고 부인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재판장에서 이런 거 나오고 검사가 이렇게 물어요. 증거 목록 10번을 열람하고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형식이 뒤에 가고 실질이 앞에 와 있죠. 그죠? 진정성립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합한 개념입니다. 바뀐 지 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 이게 실질적 진정성립이잖아요. 그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형식적 진정성립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성립 아니에요. 사례군들이 제 책에는 적어놨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수님처에 다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예, 이걸 물어보진 않았다고. 작년 모건가 애매하게 물어본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 잘못 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근데 실제에서 이렇게 정확히 잘 안 물어봐요. 예. 누구도 뭐라 안 그러고. 태클을 걸어야 돼요. 변호사들이 태클을 걸어줘야 되는데 변호인들이 안 건다고 이걸.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던가요? 묻고 이렇게 나오죠. 이을남이 자신에게 나부녀를 망신 주는 글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그 제안에 따라 자신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누가? 원진술자 잡아내야 되잖아. 전문에서는. 김갑동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이제 뒤에 뭐 알 수 없습니다. 추정신도 나오네. 이게 기본 포맷이다. 여기서 뭐 전문 두세 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 넘겨보세요. 쭉 기록을 보다 보니까 관련된 게 같은 놈의 진술 고동창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서를 이렇게 적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뭘 어떤 도구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보니까 줄거는 것부터 바로 볼게요. 김갑동 카카오톡 글을 이을남이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부녀의 익명 게시판에 올린 나 부녀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취지의 글도 이을남과 함께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죠? 똑같이 전문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316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316조 2항의 타인이라고 하면 공범도 타인입니다. 그죠? 예. 제3자의 진술을 전문에서 듣는 건 그죠?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문 진술이 적힌 종이 하나, 재전문 진술에 한해서는 310조 2항의 출석 불능과 더하기 314항이 각각 요건을 갖추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출석 불능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얘가. 김갑동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이론적 개념은 310조 2항의 타인의 제3자가 포함되는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지, 그렇고 원집사 누군지, 재전문인지 전문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진술이 적힌 조서잖아요. 진술조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각각 처리하던데 어차피 310조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예요. 이건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죠?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응용을 하죠. 보통은 310조 2항의 증인신문에 나오는 진술을 진술전 똑같이 적기도 하고 여기서만 적기도 하고 내용을 다르게 해서도 내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를 이제 중요기출문제를 뭐 몇 회 안 다룰 텐데 웬만하면 전 다 다뤄드리려고 뭐 특강을 보강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하반기에 12회 기록평을 넘기면서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고민만 딱 남을 거예요. 딱 하나. 아, 형법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거 말고 없어요. 최신 판례하고. 왜냐면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그거는 전단무제, 일규형 후단무제라고 설명할 텐데 나오면 판례 알면 적는 거고 판례 모르면 못 적는 거잖아요. 그거는. 단서를 알고 있으면 적고 모르면 못 적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집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이 이론을 가지고 맨날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보세요,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동창의 증언 중에 뭐뭐뭐 했다는 말을 김갑동이 들었다는 진술은 증언 중에 시간 없으면 이건 축약해도 되겠죠. 이런 취지의 진술은 끊어놓고 이게 뭐다라는 걸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 성격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이다. 뭐 제3자 전문 진술이다. 배점이 이렇게 이 증언은 여기 증거 동의도 그러니까 동의 이를 증거람에 동의한 바 없어. 전문 진술도 증거 등의 대상이고 그래요. 판례 있잖아요. 이거 자꾸 빠뜨리시는데 있는 건 적어서 감점이 안 되니까 적으시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교재로 삼을 노선 교수님 저희도 이거 뺐다 넣었다 하시는데 판례는 명백히 있어요. 진술도 증거 등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배점 동의. 310조 2항 요건 원질 수장인 김갑동이 법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10조 2항의 출석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론도 여기 타인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경찰 진술 조서는 이런 건데 이 법적 성격이 뭐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다. 서류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를 증거로 하면 동의한 바 없고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당연히 4항, 2항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원질서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니까 이거를 빼먹으시면 이제 배점 흘리시는 거예요. 조문 빼먹고, 예, 진술조서 뭔지 빼먹고, 동의 빼먹고 이러면 흘리시는 거라고. 예, 어떤 표현도 좋은데, 자, 이 눈을 가지고 노석영 교수님 그 기재를 보잖아요. 응용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제 나중에. 아, 이 양반은 위에도 썼다, 앞에도 썼다, 다 썼구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나갈 텐데, 기록형 기재를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시려면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필수 기재의 구성이라고 해서 325조 전담무제는 다 하셔. 뭐가 있냐면 공소사실 자체로 받고 죄가 안 되는 거. 올해도 하나 나왔죠, 올해도. 그죠? 채권양도. 그럼 뭐 누구나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시비의 문제처럼. 죄가 되지 않는 거. 보통 법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로 내려와 봐요. 인류형 후단무죄라는 게 있어요. 인류형 후단무죄. 이거는 후단무죄잖아요. 근데 증거 능력, 증명력이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증거에 따르면 이런 사실이 인정돼서 예, 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그 교수님도 이거 작년부터인가 바꿨죠, 그죠? 예, 전단은 공사 자체. 그래서 전단에 보면 이에 이렇게 되지. 이 부분 공소 사실과 같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평소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밑에는 뭔가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갑도 이거 내용 보세요. 이게 얼굴을 찍혀갖고 내가 없애버릴 생각으로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실 인정 뭘로 해야 돼요? 증거로 해야 된다고요. 많이 빠뜨리는 게 이거예요. 뭐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런 사실이 인정되니 안 되니? 부적 증거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요. 후단 문제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예. 이게 이 두 개는 형법이에요, 형법 문제. 형법 문제라고 이거는. 넘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후단 문제. 잘 알고 있는 거. 쟁점 변소 여지. 또 이런 질문 하시죠. 쟁점 변소에 적어야 되면 적으세요. 예. 뭐 그렇게 힘드시다고 뭐 답안에 빡빡하게 이제는 또 타자 쳐야 되는데. 그 웬만하면 예, 그걸로 하세요.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글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장점 하나 이거죠. 글로 쓰면. 내가 글자 수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 증거. 전문 법칙, 위수증,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리고 신빙성 없는 증거가 특히나 메모가 좀 더 들어가면 좋아요, 좋아. 신빙성 없는 증거 같은 경우에 첫 해, 둘째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록은 잘 모르셔. 근데, 이 신빙성 없는 증거는 기준에 따라서 탄핵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모순 진술, 근거 없다, 상식에 반한다, 시간으로서 명료하다, 그죠? 네, 이런 것들. 뭐, 경험치에 반한다, 객관적 사실에 비춰갖고 이 진술이 말이 안 된다, 뻥튀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준을.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기억은 신빙성이 없습니다라는 기준을 하나 갖고 있으면, 공판조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 그 사람은 머리가 빽빽하고 안경도 썼어요 라고 진술했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뭐 흐릿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자꾸 기억이 시험서 거꾸로 되잖아요. 그죠? 공판 과정에서 기억이 명료해져.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말아주세요. 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잡아내는 거예요. 증명력 판단의 실전 기술이라고 제가 실어놨는데 그것만 보면 무슨 암호 같을까요? 책에 보면. 설명을 좀 곁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만 정확하게 가자고요. 기준만. 진술, 모순 다 찾아낸 거죠. 모순 진술은 다들 찾아내시잖아. 예. 모순 진술도 찾아내는 방법이 그거죠. 키워드 위주로 항상 줘요. 올해도 지금 이 유형이 뇌물 유형이었어요. 뇌물 유형. 비슷한 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뇌물을 줄 때 항상 돈이 오고 할 때는 돈 받을 때 돈 받고 난 다음에 행동. 돈 받은 놈이 갑자기 지하방에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상식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식에서. 뉴스 뭐 드라마 소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걸릴까봐 돈 많이 훔쳐놓고도 거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상식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이 교수님들이 응용력이 이런 뭐 재수를 교수님 듣진 않으니까 응용력이 없으셔. 다 있는 거에서 짬뽕을 해요. 그래서 이거 못 봤는데 최신 판례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막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냈다. 당락이 지장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부적 증거예요. 왜 부적 증거냐? 우리는 함정 의심이 여지는 범죄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증거들도 다 날려줘야 된다고. 이것 빠뜨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냥 외우세요. 기계적으로 이틀거리는. 이런 증거들을 나열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리 없더라 찾아보니까. 그리고 밑에 거요. 그냥 갖다 박으세요.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 320도 핀 나오잖아요. 이거 조문에. 이분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래서 형소법 302조 후단에서 무죄 판결 선고해달라. 선고 예상됨. 이거를 제일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 적으라니까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아니, 답 맞지 않냐고. 그냥 325조 후단 문제. 물론 이제 실제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적거나 이럴 때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하는 사람들이잖아. 다 적으시라고 이걸.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적은 사람하고 한 줄 적은 사람하고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 채점자라면. 만약에 2점이 배정돼 있다.
답 안 틀렸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0.5 줘, 어떤 사람 1점 주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자백 유형인데 이건 별도로 그냥 빼면 돼요. 근데 자백 유형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부담 무죄입니다. 예. 우리 자백 배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넘어가 보시면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판결. 형식 판결들인데 형식 판결의 말로 이제 뒤에서 보면 이거 기계적으로 적는 게 아주 극치죠.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있다, 기판력이 있다. 그래서 미친다 결론을 적는데 1번 보세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니까 이렇게 적는 선고 확정 판결이 있다, 면소하자.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밑에 거 포괄일지 한번 보세요. 피고인은 시간 적고요, 법원 적고요. 어떻게 선고받고 확정된 거예요? 약식은요, 발령받고 확정된 거죠. 그죠? 기판력의 발생 시점은 선고 시 발령 시입니다. 이거를 명백해 줘야 됩니다. 선고되었다, 확정돼. 하나로 빠뜨리면 모르고 쓰거나 아니면 이건 틀린 그러니까 틀린 답안이 틀린 답안. 그래서 위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하고 공소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판력이 범죄를 발생한다면 위 확정, 기사동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력 미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괄일제, 상경, 그죠? 예, 뭐 등등 많아요. 있죠. 그러면 위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줄여도 돼요. 약간은. 예, 주어지잖아, 우리가 판결하면. 근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어떻다, 이게. 예, 수당방법 이런 게 비춰보면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상경이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 그런 거죠, 이 관계는. 그래서 위 사실은 상습범이니까 확정 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 사실과 이 사실은 관계, 포괄일제 관계에 있음, 상경 관계에 있음, 그러니까 기판력 미침, 결론. 예. 여기서 기교를 부리는 건 뭐냐면 양자의 관계가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가 법리가 있으면 위에다 법리를 박아주는 거예요.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습범으로 차단받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두 줄 적어주고 이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상경관계도 한번 눈여겨봐줘야 될 게 똑같죠. 선고, 확정, 범죄 사실 있고 공소 사실이 이런데 형법 문제다, 이건. 하나의 문서에 수인의 명의를 문서를 위조한 때 해당해서 수개의 문서 위조죄는 형법 40조가 규정한 상경관계에 있다. 관계. 그러니까 약식명의 상경관계에 있는 건 기판력이 미친다. 결론? 예. 면소해달라. 326조 1호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올해 문제도 봐봐요. 이제 딱 의논이 그거였잖아요. 기판력이 저는 이게 나온다 했던 게 또 나온 건데 선고 시점하고 확정 시점하고 여기에 범죄 저지르고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게 기판력 발생 문제구나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거 메모할 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예. 메모할 것도 없이 옆에다 빼가지고 선고, 확정, 범죄, 공소사실 이렇게 적어야지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아예 답을 적어버리든지 그냥 약식으로. 예. 그래서 메모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예요. 유닛들 공소시효가 언제다. 물론 이거 뭐 우리 형제실 할 때 어째서 뭐가 몇 조 이거 적을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예. 몇 조다. 공소 제기 기산점은 이때다. 공소시효 언제 됐다? 공소시효 지났다, 안 지났다. 예전에는 형식 판결에서 뭐 하나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 준비해야 돼, 다. 예, 면소 이거 두 개 공소시효에서 나오는 문제는 얼마든지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공소시효 문제, 상경에서는 기판력 문제, 공소시효 문제는 따로 판단하죠, 상경에서. 그죠? 실체법적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두면 1번 보세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언제 제기됐다? 그러니까 지났다는 거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결국에는 법리 사실인정 결론이라는 기본적인 틀거리를 유지해주면 돼요. 그래서 끝에 좀 유의하시면 돼요. 법리는 이렇다. 1번 보면 공소사실 불특정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기 힘들어요. 예. 나온다 그러더라도 마약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게 공소사실 불특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공소사실 불특정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 보는 몇 개 그게 다예요, 거의 실제로 보면. 254조 4항에 보면 이렇게 시장방이라고 돼 있더라. 그래서 방어권 보장이다, 법리 적고요.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막연히 이런 모발 감정 토대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특정을 할 수 없다, 사실인정. 원래대로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야 되는데 시장방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위에. 이거에 비춰보니까 이게 사실인정이 불특정이 덜하.
그렇다면 자 이제 이것도 거의 청구 취지 같은 거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구체적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어서 끝에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에 해당하니까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 되셨죠?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겁니다. 자, 모욕죄는 이렇다. 피해자의 고소가 친고죄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다. 자, 친고죄 나오면 이런 문제 적용되는데 그 다음에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증거죠. 이렇게 확정이 되더라. 즉 이런 뭐 합의라든지 뭐 친고죄 고소라든지 이런 건 자유로운 증명이잖아. 그죠?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아무 데서나 튀어나오잖아요. 고소장에서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공판조에서도 갑자기 처벌 불원입니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의사불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두셔야 되고 올해 이제 고소충안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친고죄인데 고소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비적으로 공천 변경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바꾸듯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기각 결정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죄될 만한 사정이 없어요. 내가 기분 나빠하고 애를 얼굴 한번 쓰다듬어서 폭행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거랑 인류형 전담무죄, 그러니까 전담무죄랑은 다르죠. 전담무죄랑. 전담무죄는 기재 자체로는 뭐가 이게 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법리평가를 했을 때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유형은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냥 한 개 유형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증거능력서 이건 좀, 이제부터 이것도 유닛이에요, 유닛.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공범 아닌 공피 진술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공범 아닌 공피 진술이 어디에 나와요? 이건 우리 증거글에서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공범인 공피의 진술은 그냥 떠들어도 되죠. 증거는 있어요. 선서 안 해도 돼요, 증거로. 근데 공범 아닌 공피의 진술은 증언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공범도 변론 불리하면 증인의 지위가 취득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공판조서에 처음에 나오면 피고인 신문 과정이 나올 때 뭐라고 떠들어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도 마찬가지고 뇌물 같은 경우 공범이라는 걸 적어놔야 되죠. 뭐 갑자기 절도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김갑동에게 이일남이 돈 받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공범 아닌 뜬금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작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막 절도 얘기하다가 내가 이일남이 작물 치던 거 봤다고. 공범 아닌 공피죠, 그죠? 그럼 증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고인 신문 과정에는 공판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증거 능력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목록을 안 봐도 없어요. 매년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거의. 1년간 한 번씩. 그래서 보세요. 이일남의 뭐 중. 이런 진술은 내가 유죄로 봤다는 진술은 이일남 피고인과는 공범 아닌 공피더라. 자, 공범인 공피와 공범 아닌 공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냥 공소 사실로 구별하세요. 다 판단해봤더니 공범 이건 아니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했는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 있다. 아니면 뭐 선사하고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피고인지에서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이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요거 찾으면 반갑잖아, 처음에. 그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뭐 보는데 피고인 신문 과정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작물을 훔치는 걸 내가 봤어요. 딱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에다 메모 딱 해가지고 이거는 작물죄와 관련해서 요렇게 적어야지. 그죠? 이론 나와 있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316조예요. 아까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진술 내용을 꼭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 증거의 성질이 뭔지를 꼭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증거 동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조문으로 포섭합니다. 왜요? 전문 증거는 다 증거가 동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 법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거 증거 동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수증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증언 중에 이일남이 증인에게 원진술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은 뭐다? 이거 많이 빠뜨리시는데 조문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316조 그냥 피면 돼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다. 전문 진술 기재 서류다. 뭐다. 다 적어주는 겁니다. 전문에서는. 그래서 근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면 동의하지 않았고 증거 동의 없고 원진술자인 이일남이 법정에 나와서 출석불능이 나야 되는데 함께 재판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실자가 316조 2장 소정에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진술불능이 없어서 뭐 316조에 뭐 출석불능이 있어서 다 좋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강수연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중, 이거 똑같은 진술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병렬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랬다 들었다는 부분은 뭐다? 동의 안 했고 법적 성격이 뭐다? 피고한 자가 피고는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정 증언은 312항, 진술 조서는 312항, 314항 각각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312항을 못 갖추지 않았냐? 그러니까 312항 요건을 탈락하니까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됐죠? 이거를 지금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를 적고,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내가 들었는데요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옆에다 362항 체크해놓고 메모를 하도 좋고, 뭐 저보다도 좋고, 마음 급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찾아요. 동일한 인물을, 동일한 진술조서를 봐서 여기 있네. 그리고 진술조서는 100% 증거 부동의를 했겠죠. 예, 그러면 선서하고 이거 진정성립 인정시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말 나온 김에 이걸 얘기를 하면 이런 구조잖아요. 이 진술조서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돼요, 사실. 예, A라는 피고 사실에서 을이라는 병이 나와가지고 원진술사 을로부터 뭐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요게 있으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내용은 똑같이 병에 대한 이건 법정 진술, 이건 진술 조서의 종이 쪼가리에 이런 말이 똑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피고 사실에 대해서 나는 무죄예요, 억울해요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증언을 변론 뉴스라 그러면 날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증언을 날리려면 316조 2항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게 증거 능력이 되려면 312조 4항, 316조 2항, 타인이잖아. 여기 이론이 있는 건 만약에 을이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타인이거.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라도. 그럼 타인의 진술을 가지고 이 피고 사실의 증거를 인정하려고 할 때 출석 불능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나와 있잖아요. 안 돼. 이것도 쓰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갖추고 이것도 못 갖췄어요. 단, 이럴 수는 있죠. 314항을 들이밀면서 야,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 부인했지? 내 한수가 이건 살아나죠? 맞잖아요. 예.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네가 쓴 거 맞아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해야지 이거를 증거 능력, 즉 밥상에 올려갖고 이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가. 내가 쓴 거 아닌데요? 이러면 뭐 객방 이런 거 다음에 치워야 되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세요. 310조 우리가 전문 나왔을 때 매년 나오는 거니까 공판조서 읽다가 증인신문조서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쳐들었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면 공수사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적어야지? 예. 누구보다 빨리 적을 거야,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보다 빨리 적어, 이거는. 반갑고. 그러면 탄력받아갖고 나머지 기록들이 더 잘 보인다니까? 이제 하나씩 해결됐잖아. 면서 해결해놓고, 뭐 이거 해결해놓고 하면 나머지는 사실인정에서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좀 사실인정을 까줄까?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신조서예요. 이제 뭐 필요 없죠, 이거. 이론이 좀 줄었죠, 이제는. 건피, 경피 똑같이 보니까. 조서는 내용 부인하고, 내 거는 내용 부인, 남의 건 내용 부인, 부동의. 이거 구별 안 해도 된다라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구별해야 된다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우리는 구별하면 되죠, 그죠? 안 한다고 해서 점수를 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뭐 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해야 돼요, 예.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는 뭐는 누가 당의 피고인 이을남 내용 부인하니까 형사법 310조 3항에서 증언해줬습니다. 좀 외우자고, 이 정도는. 그죠? 예. 같은 걸 외워도 내가 틀을 갖고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긴갑등의 사경 똑같아요. 예. 뭐 건피신 똑같습니다. 근데 공범인 피고인이 당의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기잖아요. 자신에 대한 경피신을 갑한테 들이밀었더니 을에 대한 경피신요. 공범일 때, 이 공범이에요? 천천히 글을 쓰라 그랬어요. 공범인데 밀었을 때 얘는 동의를 해. 근데 얘가 당의 피고인 내용 부인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할게요. 얘가 내용 부인했어. 나는 그거 인정할게. 돼요, 이거는. 네, 이건 되는 거예요. 얘 중심으로 한다고요. 내 사건에서 어떻게 쓸지. 자, 그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술조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조서도 이제부터. 우리가 진술조서는 보통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잖아요. 그죠? 대개는 고소를 해요. 요거 보시기 전에 요것도 한번 그냥 간단한 절차 과정인데, 처음에 갑에 대해서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요? 수사의 단서로 인지수사하거나, 그죠? 고소고발이 있거나 이럴 때 시작을 하는데 대개 재산사건 다 고소죠. 거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요. 그러면 갑이 피해자 A가 갑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은 서면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제 저희들한테 오죠. A가 와가지고 갑을 좀 잡아놓고 싶습니다. 돈을 안 갚습니다. 고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A에 대한 고소장을 적죠. 예.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를 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뭘 하냐면 고소인을 먼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진술조서를 만들어요. 진술을 보니까 혐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사인 좀 생략하고 피의자를 부릅니다. 예. 피신조서죠. 이무수사 여기까지는 피신조서를 따요. 그죠? 그리고 간단한 절차 한번 볼게요. 수사보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 불송치 같아. 그러면 불송치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많긴 많은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거의 100% 이의신청을 해요. 요즘에. 그러면 불송치하면은 이제 서류를 검사한테 보내고 90일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 그럼 받으면 재수사라든지 보완수사를 하든지 하는데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보완수사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를 하면 이제 검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검사 받아갖고 지금은 이제 이런 사건들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하죠. 안 해요. 거의 또 뭐 미흡한 게 있으면 또 내려보내. 보완수사 해갖고 검사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예. 불기소를 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기소에는 두 가지로 보통 가잖아요. 약식, 부약식 있고 구공판 있는데 구공판 했다 치고 그럼 넘어가면 여기까지 있었던 서류가 사실 수사서류죠. 수사서류. 그죠? 수사서류고 여기서 솔트해갖고 내는 게 증거서류예요. 근데 똑같이 내야 되는데 분리제도에 따라갖고 이 수사서류를 누락시키고 증거서류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뭐 필요 없는 건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수사서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증거서류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공판정에다가 이제 제출하지 않죠. 처음에는 공소장을 공소장을 이걸 보고 검사 쭉 적어가지고 공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송달을 시켜야 될까요?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상대방 송달을 시키고 공소장이 부관이 송달되고 5일이나 못 부르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고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르면 이제 인부 들어가고 인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증거서를 붙여갖고 재판부에 넘긴단 말이에요. 인부가지 전에 실수를 많이 하죠. 이제 기록을 처음 때려가야 되는데 어딜 때려가? 법원에 없으면 검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법원에 증거서류가 들어가 있으면 법원으로 가서 열람복사해야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이 기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성질부터 볼게요. 고소장 성질이 뭘까 이게? 313조예요, 그죠? 진술서.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쓴 사람하고 서명자하고 같은 거. 이거 뭐라 불러요? 진술서. 그리고 쓴 사람하고 여기 진술하고 받아 적은 놈이 다른 거. 이거를 진술 기재 서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를 해야 될 게 여기에 진술 기재 서류가 맞으려면 이게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보고서 같은 거 봐봐요. A가 뭐라 떠들었다는 걸 사경이 받아 적었어요. 이 자체로 증거는 없어요. 증거 동의 안 하면. 왜요? A가 전화로 얘기했잖아. 자필로 했어요? 서명 날인 있어요? 없어요. 피신조서가 정확하게 진술기재 서류에, 그러니까 국가가 만드는 건 정확하죠. 왜냐면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는 A가 신문 쭉 하고 도장 찍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피의자 신문. 그리고 사경이 여기다 같이 받아 적은 사람이 같이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우리 조서의 형태고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A라는 의사가 A 고소해 주세요 하고 A가 지금 적었잖아요. 313조에 피고인 진술이 적힌 게 아니니까 제3자 진술서예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이거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 했으니까 312조 4항의 참고인 신문조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부동의했다 그러면 촉실반특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얘 불러갖고 A 불러가지고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진정 성립을 시키라는 건데 어떻게 한다?
형식, 실질 합친 걸 이제 진정 성립을 하잖아요. 형수에서, 민수에서는 알잖아, 이게. 형식적 진정 성립이 되면 실질적인 실무 추정, 옛날 얘기고, 옛날 형수에서는, 민수는 아니지만 아직. 형식적 진정 성립이 사인하고 서명 날인했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건 실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그냥 형수에서는 진정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빼뜨리면 진정 성립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증인신문과정에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교수님 저에는 있다고 이 유형이. 진술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네. 진정 성립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서명 날인하였나요를 물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럼 이거 진정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내용 인정은 다른 문제고, 내용 인정은 저거 다 인정하는데, 야, 내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맞는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내용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 성립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전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와서 불러오고 서명시켰더니, 예, 진정 성립 인정되네. 그럼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증거목록에 X를 쳤다 하더라도 이 증인신문 과정을 거쳤으면 이건 증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진술조서라는 거 뭘 쓰고 싶은 거예요? 진술조서 안에 있는 진술을 쓰고 싶은 거예요. 종이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진술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가 전문이 있으면 316조 2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췄다 하더라도 이게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는 거고. 자, 피신조서는 잘 알죠. 피신조서. 건피신 312조 1항, 건피신 312조 2항 삭제됐고 3항요. 똑같아요. 이제 내용 인정이니까. 특심 문제가 하나 남긴 한데 어쨌든 그게 문제 없어요. 우리 기록에서는 X 치면 예, 공범이냐 아니냐 따지고 내 거면 내용 부인해버리면 끝이에요. 내용 부인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쓸 수 있어요. 밥상에서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이 수사서를 해가지고 공판 절차에 왔을 때, 자, 공소 제기가 되고 부인했다고 해야 되겠죠. 예. 나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구체적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사례로 치면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고 메모를 하라고 꼭 권해드리냐면 인부과정을 꼭 읽어야 돼. 인부과정을. 거기에 다 나오잖아. 답이. 어떤 취지로 내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장 성명까지 나와요. 그죠? 재판장 성명 나오고 거기서 떠든 거 무조건 답안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중요하다고요. 뭐 취지로 부인하는지. 실제로 뭐 절도 사실을 부인합니다. 근데 내용을 이제 변호인에서 읽다 보면 아 이런 취지의 부인이구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예, 찍어준다고요. 또 부인하게 되면 자 이따가 할 텐데 사실 인정을 하려면 이제 검사 쪽에서는 증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한 입장에서는 증거를 날려야 될 거고, 그죠?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증거를 가지고 이걸 유죄 입증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증거 과정에서 일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인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증인신문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증거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록 유형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판기일, 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2회 공판기일에 이제 증인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통상은 부인했을 때는. 그럴 수도 이제 변호인이 증인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증 다 나와 있으면 부인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그럼 뭐 위증 탄핵하고 증거 의견 한번 내고 변호 의견 내고 그냥 공판 선고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통상은 증인 신문을 하거나 뭐 감정, 검증 이런 걸 해요. 근데 대개는 증인 신문이죠. 요게 공판 조서에 하나 묶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공판 조서에 묶이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지금 여기 이거 우리 수사서를 할 때 증거 목록 붙여갖고 인부할 때 먼저 줘요. 이렇게 해오라고 받아가지고 증거 목록 말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 증거 목록에 없는 증거니까 여기 나오는 거의 다 뭐예요 이거? 진술 증거잖아요. 진술 증거. 원래 사람의 진술 증거 어떻게 따야 돼요? 증언으로 해야 됩니다. 공판정에서는. 근데 종이 쪼가리는 법정에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문인 거예요 그냥. 뭔 서류든 간에 종이 한번 적히는 순간 전문입니다. 판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판사하고 원진 수사 거리잖아요. 예. 그럼 그걸 통과해야지 판사가 증거 능력이 있구나. 판사님들은 보실 수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간략한 건데 자, 이 고소장하고 진술조서 받아왔더니 뭐 대도 나쁜 놈이야.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압수수색 먼저 한단 말이에요. 가갖고 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술하고 길 가다 우연히 피의자 봤는데 뭐 체포해 가져올 수도 있고 임의수사 강제수사에서 다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서류들이 다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수사서류에서 증거서류 동일하니까 쭉 몇 수도 동일 붙여가지고 기소를 해왔을 때 우리가 원래 실제는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공판서 다 보고 마치 뭐 항소심 비슷하게 내지는 1심 끄트머리 갖고 변호인 얘기해서 적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차이 나는 건 증거서 이미 이루어진 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탄핵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수험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요, 대개는. 이틀거리 좀 한번 잡고요. 그래서 진술조서를 좀 보시면, 아, 진술 되게 여기 나오는구나. 네. 여기 참고에 불러다가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을남의 고소장, 이을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고소장 빼버려도 돼요. 피고인 증거람에 동의한 바 없고, 증인지에서 선서하고 증언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X 쳤을 거 아니에요. X 쳤을 거 아니에요. 증거 목록 보니까. 사항에 따라 증거이 없다. 밑에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공범 아닌 공피의 진술은 뭐다 이건 아저씨예요. 공범인 공피 진술 같은 경우는 이 공범 뒤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 갑과 을이 공범 관계인데 을에 대한 건피신, 피신, 경피신인데 건피신은 피신을 얘한테 쓰려고 한다. 근데 얘가 증거 부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 을에 대한 이 증거를 여기다 쓰기 위해서는 얘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범인 경우라면 이제는 314만 3천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했느냐. 근데 공범이 아닌 경우라면 이거는 312조 4항이라고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공범인지 공범 아닌지는 기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범죄에서 공사를 1 메모해놓고 저 같은 경우 공범식으로 빨간색으로 쳐놓으라 그래요. 아예 그냥. 예. 헷갈리지 말라고. 공범과 공범 아닌 범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건 공범 아닌 공피니까 예. 312조 4항이다. 자, 312조 4항에는 대체 증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소에 그죠? 312조 2항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는데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진술 조서를 부인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팁이기도 한데 진술 조서 딸 때 영상 녹화 하시겠어요? 피신 조서할 때 영상 녹화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세요. 이거는 예. 내가 영상 녹화를 해놓는 사건이 맞겠다라고 하면 수사기는 좀 불편해 하더라도 영상 녹화하는 게 맞고요. 예. 밑에 보세요. 기재 3번도 강예수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거 동의 안 했고 8페이지 세 번째요. 8페이지 세 번째. 예. 기재 3. 형소법 314항 314조. 예. 314조는 뭐냐? 311조부터 12조부터 16조까지 313조까지 중에 진술해야 될 자가 안 나왔을 때, 못 나왔을 때를 대변 예외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특신해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건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 계속 나오죠. 예, 올해는 쉽게 나왔죠, 그죠? 일시 출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을 했죠. 증언 거부, 예, 정당한 증언 거부냐, 정당하지 않은 증언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수사 과정 진술서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걸 아저씨 조서로 봐야 되느냐. 특히나 경찰분들이 작성한 서류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경찰 수사관 앞에서 떠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기존의 기출문제는 줬어요, 이렇게. 좋은 수기 아예 날짜를 주면서 경찰 수사관 앞에서 내가 적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좋은 수기의 제3자의 진술을 따려면 참고인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식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인 진술을 해야 될 걸 얘 보고 진술을 쓰래. 받았대. 그러면 이 실체가 진술 조서 형식을 띄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요걸 못 갖춘 겁니다, 그죠? 적실반트를 봐야 되고. 자, 뒤에 넣은 거 보시면 이건 올해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수사과정의 진술서인지 넘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술서, 진술 기재 서류예요. 이론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전제에 그냥 보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술서가 있고 진술 기재 서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적혀 있는 진술서가 있고 제3자가 떠들어오는 진술, 이 고소장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해 사건에서 이 진술이 기재된 게, 이 진술이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게 있고 제3자 진술이 기재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남이 받아 적는 거죠. 뭐요? 누군? 네. 그럼 누가 나오라고? 얘가 저 맞아요. 내가 쓴 거 맞아요. 이러면은 증거는 있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거 모르겠다. 부인 이러면 누굴 불러내라는 거예요. 누굴? 작성자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작성자를 불러내서 진정서를 인정하고 득심 묻히면 증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개별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 들이밀고 X 나 이런 사실 부인해요. 이러면 부동의합니다. 이러면 누굴 부르라고요? 작성자 나오라 그래서 봐야죠. 기록에서 파일에 녹취록이든 뭐든 들이밀면서 열람 제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 기재돼 있고 사명 날인하였는가요라고 하면 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특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신은 부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외부적 정황이 없다 그러면 증거는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진술서 같은 경우도 피고인이 부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객관적 방법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쓰고 내가 적었잖아. 걸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들으면서 네가 쓴 거 맞나? 난 모른다고. 증거 동의 안 하겠다. 그러면 디지털 폴의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이거 네가 쓴 거 맞네. 그럼 살아 있는 거예요. 제3자 진술서도 마찬가지죠. 객관적 방법으로 살리는데 여기는 제3자잖아. 그러니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야. 이따가 틀거리는 잡아줄 텐데 개개별로 한번 익혀보자고요. 이런 서류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서류가 이렇게 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 진술 기재 서류는 가장 먼 서류잖아. 그죠? 피고인 나 몰라 이거.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 제3자가 나와서 진정 설립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살릴 방법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요. 그냥. 제일 먼 서류잖아.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거고 그래서 진술서, 진술 기재 서류 뭐 이론이 어떠냐 이게 뭐 완화 요건이냐 가중이냐 다 필요 없고 일단 검사 주사 수사보고 여기서 해당하는 거 뭐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아이고 그래. 해당하는 거 뭐다? 이거 잡힐 조문에 있어요. 잡힐 서명 날은 있어야지 이 논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요. 보시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도 일과의 문답 부분은 동의한 바 없고 전문인 거니까 형소법 313조 1항 본문에서 정한 내용이 보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더라. 그 진술자에 근데 전제 요건으로 서명 날인이 없다. 끝인데 나아가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진정 성립의 진정도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됐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전 총무의 증명서를 보니까 313조 1항의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진술 기재 서류든 진술서든 근데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14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되셨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SD 카드에 녹음된 격리숙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는데 그죠?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담아있는 게 제3자 진술 동의한 바 없다. 313조 1항에 따라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인 격리숙의 진술 제3자는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단 하나 틀린 게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만 요거란 말이에요. 제3자 원진술자 나와요. 원진술자 다 없다. 특신은 한번 작년에 나왔죠. 나온다 했는데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특신하고 신빙성하고 다른 거죠. 그죠? 달라요.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 정황이잖아. 신빙성 그 내용이 뻥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고 특신은 뭐예요? 그 외부적 정황이에요. 암기해 두십시오. 웬만하면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입니다. 정황. 그러니까 뭐 고문당했다, 뭐 잠을 안 재웠다, 그리고 뭐 죽으면서 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 정황을 봤을 때 특신이 인정된다 그거죠. 아니면 인정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 보시면 진술 불능입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서 진술을 해야 될 자가 진술을 못할 때를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피의 고수정 쭉 보니까 1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인 전문 증거인데 증거 동의 안 했고 공판정에서 성립진정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항 요건을 못 갖췄더라. 그런데 한 번 더 나가보자.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미실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증인신문 보면 증언거부권 행사를 미실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310조 못 가져 이거는 거죠. 해당 사항 없으니까 증이 없다. 마찬가지 외국 거죠. 위수증인데요. 위수증은 사실상 사례 문제예요. 사실상 사례 문제예요. 예측이 가장 많이 되고 최신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위수증 부분입니다. 물론 사례 기록할 거 없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 현장에서 그 경찰관이 목격자 진술한 거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런 거 한 번 됐었고, 그전에도 후방 착성행위 한 번 있었고, 하여튼 매년 나오고, 올해는 이제 영장 원본 제시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출제의 밭입니다. 예,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작년까지 나왔던 거 이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거. 그 다음에 임의 제출물 과정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여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그리고 우리는 그 고유권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거기에 내용들은 이제 꼼꼼히 정리하는데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장과 관련, 위수준과 관련해서는 영장주의가 좋은데, 영장주의가. 그 영장주의 체포구속인데, 체포구속은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쓸 게 없어요. 체포구속만 위법해. 그럼 뭐 어쩌라고요? 공판 왔는데. 국가배상 청구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체포구속 위법한데 그 과정에서 증거가 나와요. 이것도 예, 기본 오늘 베이스 강의니까 한번 볼게요. 강제 수사를 하면서 체포 구속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술들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체포 구속이 증거예요. 감정을 하지 않는 한은, 인체 감정을 하지 않는 한은 체포 구속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위법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게 위수준이에요. 위수준. 그죠? 여기에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서 파생 증거를 만드는 게 2차 증거라고요. 됐죠? 이게 2차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럼 기록에서 이것만 위법한 사항을 낼 수 있겠어요? 못 낸다고 이거. 사례에서는 몰라도. 그러니까 체포 구속이 위법한 것 같아. 그럼 100% 진술이든 뭐 압수물이든 뭐가 위법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자기가 체포 구속을 찾았는데 위법성을 찾았는데 이것만 위법하고 증거하고 연결이 안 되네. 체포 구속을 잘못 판단하신 거나 못 찾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위수증은 이런 경우다. 그리고 물건은 동의를 하던 말던 위수증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체포구속이 위법한 과정은 그럼 우리 문제되지 않는다. 영장은 체포구속 영장, 그 다음에 영장 없는 거, 현행범, 긴급체포.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년 단골 출제 메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과 연결이 된다고 항상. 그 다음에 대인적 강제처분 영장주의에 의한 것, 그다음에 영장주의에 의하지 않은 것, 216조와 관련된 것들, 영장주의에 의한 것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도지사 사건부터 해가지고 제시해라, 사본해라, 그리고 재작년에 보여달라면 보여줘라, 참여시켜라. 조문들을 나열하면서 거기 있는 거 사례 기록을 다 봐야 돼. 올해 작년에 예측했던 게 찍힌 내린 거잖아요. 영장주의 왜 한번 다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겠다. 나왔잖아 그냥.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판례 있는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기록에서는 거의 텃밭입니다. 그러면 그런 법리를 줬고 보세요. 법리 217조의 압수수색은 긴체 사유가 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압수수색할 때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판 게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잖아요. 그죠? 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횡령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통마 위반죄 증거 수집을 했다. 압수하니까 이건 위법한 압수물이다. 보니까 뭘로 이 근거 체포 사유를 보면 될 거 아니야. 압수수색 목록하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런데 217조에 긴체된 소유물의 압수는 긴체에서부터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압수는 긴체된 이때부터 24일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한 것이니까 위법한 압수다. 법리를 줬고 사안포섭해 보니까 사실 인정하고 결론 그러니까 위수중이다. 나가서 파생 증거로는 인과관계 희석 단절 중심으로 봤더니 그런 거 없더라. 결국 사후영장 안 받아, 그러니까 영장 나중에 받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 틀이에요, 그냥 기본 틀. 단 하나 이거 위수중할 때 올해 몇몇 칸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파생 증거 설명할 때는 거예요. A라는 증거가 위법해요. 이걸 들이밀면서 파생 증거를 끌어냈어요. 2차 증거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학설에는 오불독선 해갖고 오염수나 있고 이걸 살리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를 가만히 읽어보면 뭐예요? 그 상위 개념이 이걸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적법 절차에 실질적 침해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때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위 개념이 뭐 학설하고는 다르다니까. 학설은 이거 위법해. 그 미친데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근데 우리 판례는 전체적으로 봐갖고 이 파생 증거가 적법 절차에 실질적 침해가 있었냐는 걸 상위에서 보되 그 안에 기준은 인과관계 희석단절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은. 그걸 보여주면 좋을 겁니다. 나중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 증명력 문제인데
증명력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과 사고의 유연성은 유하지 않고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 어디에 뭐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유형변에 올해 그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뇌물을 주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도 출퇴근하는데 준다? 이상하잖아요. 물론 대담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 생각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 뇌물을 줄 때는 은밀하게 주는 거다. 그리고 범죄 수익이 공범이면 반땡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공모로 가담했다는데 한 10%만 받았다? 이상하잖아. 경험칙, 상식 그런 스토리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연속교재 있잖아요. 사실인정에 보면 그 틀이 있어요. 이렇게 한 4-5개 이상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별 절차잖아요. 식별 절차. 나오긴 나왔는데 1회인가 2회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범인 식별 절차는 신빙성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얘가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 올라가는 거고 이 뭐 미리 뭐 사전 이런 걸 안 거치면 얘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만 일관성 끝에 일관성이죠, 일관성. 아, 일관성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객관적인 거니까 보통은 가피고 사건에서 A라는 목격자, 피해자라고 할게요, 피해자. B라는 목격자. 그 다음에 X라는 사실들, 시간, 그죠? 뭐 장소, 뭐 계좌, 특히나 계좌 내역 이런 것들. 피해자의 진술, 자, 요 물건만 가지고 유죄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죠? 얘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얘 진술이 믿을만 해야 돼요, 다, 그죠?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데 피해자 A의 진술이 요렇게 살피는 거 다 해. 일관성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얘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때는 지위를 보는 거죠, 그죠? 얘가 제3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쳐주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피해자고. 근데 얘가 피해자 편이다 그러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들요, 객사를 여기다 할게요. 사실들하고 여기에 따른 진술에 따라서 A 진술이 문제 없습니다. 요거랑 비교해보니까 얘 거짓말입니다.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얘 거짓말입니다. 얘 거짓말을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냥. 불리한 진술을 증거 부동의했다. A의 진술에 대해서 다 털고 나니까 증거 능력 진술이 하나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 능력이 있더라도 증명력이 없으면 입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미친 듯이 터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분이 좀 재밌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있는 부분이에요. 기재례 구성을 봤는데 그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널 못 믿겠다. 그 형제실 봐요. 형제실 봐서 본인이 만들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범 기재례라는 걸 여기다 때려 박아봐요. 얼마나 그게 이상하게 적혀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노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갖고 쓰신 분이니까 조금 흘리거나 조합이 다르더라도 다 보인다고 이게.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똑같은 잡을 적었는데 특히 형식 판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빡빡하게 적는 거 하고 그냥 면소래. 이런 사유로 기판령 미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것도 조금 시간도 전략이 돼요, 이거는. 틀을 갖고 있다는 거.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명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휴대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동은 뭐다. 지금 그거 우리 해결 딱 봤는데 이건 뭐 학설 대입도 없어. 이거 합동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명제 처리해서 근거로 삼아갖고 사안포섭하고. 그런데 이거는 쟁점이 갈려.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유전책 나왔네. 불능미수에서 뭐 이게 나왔네. 위험성 나왔네. 그럼 학설 대립 있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공부를 통해서. 그럼 그런 것들은 10점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한 10줄 안쪽에서 학판검을 녹여내고 사안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걸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증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이론 체계를 조금 잡을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기록에서 현출이 되는지를 12회 기록형 문제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좀 설명을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